네, 안녕하십니까. 클라이맥스에서 세화고등학교 입시 전략 팀장을 맡고 있는 김효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은 고등수학은 왜 어려운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김효상 선생님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고등수학은 왜 어려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유로 꼽는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공식이나 유형이나 또는 정리 같은 것들을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음은 그럼 어떤 문제, 또 외운 그 공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수학 자체가 너무 어려운 과목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다음은 또 수학에 관심이 안 간다, 흥미가 안 간다라는 이유를 보통 꼽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에 대한 이유들의 답변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암기할 것이 많다고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암기 과목 같은 경우들은 단어, 사례, 내용, 보통 이제 영어 과목이나 한국 과목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암기해야 할 양들이겠죠. 그런데 수학에서는 암기할 내용들이 공식이나 정리나 유형 같은 것들을 외워야 한다라고 보통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기 과목에서는 외웠을 때, 사용할 때 적용하거나 또는 그 외웠던 내용 자체를 고르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반면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 방법이 물론 공식을 외우고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활용하거나 심화해 가서는 이제 공식을 변형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들도 여러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과목에 대해서 암기 과목보다 훨씬 더 외워야 할 양이 많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외워야 할 것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가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 사용 방법에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에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할까라는 이 질문 자체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공식을 사용하는 사용처조차도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암기 과목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학과 이 다른 암기 과목들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외운 내용을 가지고 사용 방법에 맞추어 사용을 하면 해결이 되는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다르죠. 수학은 암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먼저 고민해보고 그거에 맞추어서 사용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해결 방법을 먼저 고민해보지 않으면 사용 방법을 외워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 외워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이런 해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학 과목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게 뭘까요? 바로 원리가 됩니다. 좀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해결 방법을 알았어요. 또는 이 문제에서 해결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저희한테 공식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공식 중에서 그런 것들로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공식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공식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이 바탕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김효상 선생님은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한다가 끝이 아니라 예시를 들어주는 형태로 개념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각각의 전공에 맞춰서 또는 흥미에 맞춰서 그러한 예시들을 가져와서 아이들한테 설명해주는 형태의 수업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워갈 수학 스킬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그것이 왜 탄생했으며 그래서 그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보고 나니 이런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는 그 공식을 써야겠구나, 그 스킬을 써야겠구나 라는 형태로 공부가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냥 수학은 어렵다, 그리고 수학은 관심이 없다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흥미를 많이 갖는 것, 대표적인 이슈로 게임을 한번 가져와보겠습니다. 보통 게임이랑 수학이랑 비교하면 그게 어떻게 비교가 돼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게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흥미 많이 크시죠? 그래서 게임을 잘 하고 싶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흥미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이후에 있는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 컨트롤을 연습하자. 그리고 또 아이템의 사용처들을 확인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아이템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얻어내고요. 그렇다면 나한테 부족한 게 무엇이냐, 컨트롤이냐, 아이템을 사용하는 사용 방식이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즉 흥미만 있다면 이런 과정들을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잘하는 사람의 영상을 찾아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나가는 형태까지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학에서는 어떨까요?
수학에서는 수학을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유형을 연습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럼 그 배웠던 공식들은 어디에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현재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그것을 반복해 가면서 연습을 하게 되는 형태로서 공부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그럴 때는 마찬가지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도 알아서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수학과 게임의 가장 큰 차이가 처음에 딱 말씀드렸던 대로 흥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미가 없다면 이 이후의 과정이 혼자서 자기주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 그것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학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게임을 실제로 해본다? 수학을 사용하는 게임을 해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가르쳐 드릴 때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바탕에서 성공 경험을 쌓아나가는 형태입니다. 새로 배운 내용들을 바로바로 실험을 해보면서 이걸 통해서 풀어봤더니 진짜로 문제가 풀리네.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도전해볼까? 어려운 문제를 도전해봤는데 여기서 잘 안 풀려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원리를 이용해서 생각해보니까 뭔가 느낌 오는 것 같아. 그럼 좀 도움을 받아볼까? 질문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였구나. 다음에 풀 땐 내가 직접 적용해봐야겠다 라는 형태로 이렇게 흥미 유발이 일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계속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고등수학의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진행하는 수업들은 앞으로 이제 영상에 많이 올라올 것이고 하나씩 참고해 보시면서 개념 설명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흥미 유발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효상 선생님이 사용하는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